지름길은 없다.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길은 열린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나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5월 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세웠던 계획들 잘 이어가고 계신가요? 올해는 진짜 꼭 해보자. 이번엔 진짜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굳은 다짐과 결심을 했지만 사실 끝까지 해낸다는 것, 무언가를 꾸준히 지속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 전역의 서점가를 휩쓴 이노우에 신파치의 꾸준함의 기술,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매일같이 빠짐없이 꾸준히 많은 걸 해낸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진을 찍고 그걸 곧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하루의 문을 열었다는 나만의 조용한 선언이다. 그 다음 두 손을 모으고 오늘이라는 기적 같은 하루에 감사하며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 잠든 몸을 깨우기 위한 스트레칭을 이어간다. 이어서 아침 청소는 단 몇 분이라도 반드시 한다. 집을 정리하는 이 시간이 마치 내 마음을 정돈하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독서와 조깅 역시 25년 넘게 단 하루도 거리지 않았다. 기분이 좋을 땐 음악을 틀고 춤 연습까지 한다. 이 많은 일을 도대체 왜 하느냐고? 솔직히 나조차도 이유를 몰랐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반복하는지 누군가 물어와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꾸준함이 주는 쾌감 말이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는 쾌감이다. 처음부터 무작정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덤벼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이걸 매일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지치지 않고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 일상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 게임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이 루틴은 아침으로 돌리자. 이건 주말로 조정하자. 내 시간과 에너지, 집중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설계하는 과정이 놀랍도록 즐겁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따라 매일 그 게임을 클리어해 나간다. 하루하루가 미션이 되고 그 미션을 완수해 나가는 재밌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록이라는 행위를 통해 누리는 수집의 기쁨이다. 나는 매일 내가 해낸 작은 습관들을 노트에, 달력에, 어플에 한 줄씩이라도 꼭 남긴다. 하나하나 체크할 때마다 작지만 묵직한 성취감이 밀려온다. 단지 빈칸 하나를 채웠을 뿐인데도 왠지 내가 나를 지켜냈다는 느낌까지 든다. 하루를 끝내며 체크리스트가 전부 채워졌을 때의 짜릿함. 그건 해야 할 일을 끝냈다는 수준이 아니다. 나라는 사람을 내 손으로 완성해가고 있다는 감정에 더 가깝다. 그렇다. 기록은 마법과 같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고 평범한 노력을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바꿔주는 시각화의 기술인 것이다. 꾸준함은 원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티도 안 나고 금방 잊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록을 남기는 순간 그 모호했던 인내와 반복이 눈앞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기록은 내 노력의 증거이자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하나씩 그리고 견고하게 쌓아나가게 한다. 기록이 쌓일수록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기록이 바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꾸준함이 나를 바꾸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사실 처음엔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 그저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 몸도 마음도 변한 게 없어 보이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힘이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늘 그렇듯 아무도 모르게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았으면 분명 포기했을 상황에서 묵묵히 루틴을 이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멈칫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예전의 내가 아니네. 마치 낯선 거울을 마주한 기분이다. 익숙한 얼굴인데 어딘가 다르다. 그건 달라지길 바랬던 나가 아니라 알고 보니 이미 바뀌어버린 나인 것이다. 예전에 나는 작심삼일을 반복했지만 지금의 나는 미련하게라도 붙잡고 간다. 예전에 나는 하기 싫으면 미뤘지만 지금의 나는 이유 없이 그냥 한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일본 야구 레전드로 불리는 스즈키 이치로는 이렇게 말했다.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연습을 계속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은 스포츠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게 무엇이든 계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한번 느끼고 나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단단하고 그래서 더 오래 간다. 나는 확신한다. 꾸준함은 절대로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그건 반복이라는 훈련의 결과이고 매일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작고 성실한 시도의 총합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믿는다. 꾸준함이 단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행위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작의 본질이 바로 이 꾸준함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위대한 작품도, 그 어떤 놀라운 변화도 시작은 처음부터 거창하지 않았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스스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작은 행동들을 반복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의 반복들이 쌓이고 이어지고 연결된 끝에 어느 날 커다란 차이가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원래 끈기가 없어요. 뭘 해도 3일이면 질려요. 이건 정말 사실일까? 정말 당신은 끈기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즐겁게 꾸준히 해내는 방법을 아직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건 아닐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끈기란 타고나는 기질이 아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부터 훈련받았고 누군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을 뿐이다. 중요한 건 지루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나답게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발견한 사람만이 비로소 꾸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남들이 하는 루틴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 꾸준함을 디자인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지속력의 본질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매일 작은 실험을 이어나간다. 어떤 날은 루틴을 줄여보고 어떤 날은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 본다. 가끔은 지치고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실패의 과정조차 꾸준함을 위한 실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꾸준히 해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게 있다. 바로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한다. 이왕 시작한 거 잘하고 싶다. 성과도 금방 내고 남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어.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물론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마음이다. 누구나 더 잘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다. 그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마음이 너무 빨리 앞서갈 때 생긴다. 성과에 대한 욕심이 앞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로 쏠리기 시작한다. 재미있어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잘해야 의미가 있어.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지. 라는 강박이 막 끼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모든 행동은 수련이 되고 모든 시도는 수행이 되어버린다. 결국 즐거움은 사라지고 꾸준함은 부담이 된다.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압박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원하는 결과가 조금만 더뎌도 금세 마음이 식고 자책이 시작된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시간은 헛수고일까? 비효율적이었던 날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원하는 결과가 당장 따라오지 않아도, 기대한 만큼 실력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아도 꾸준히 해낸 시간은 반드시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간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냥 계속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과가 없으면 실패라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진짜 실패는 멈추는 순간에 일어난다. 만약 제대로 하자는 마음이 당신을 멈추게 만들 때가 있다면 과감히 그 마음을 내려놓아도 된다. 실력 향상, 목표 향상 다 좋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있자.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할 이유도 없다. 그저 오늘도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그냥 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꾸준함의 진짜 모습이다. 그렇다면 끝까지 꾸준히 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 놀랍게도 그 해법은 너무나도 단순하다. 스스로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갑자기 재미가 뚝 떨어진다. 일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청소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그 일은 곧 귀찮고 지루하고 억지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 그렇다. 의무감이 붙는 순간 열정은 사라진다. 즐거움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이런 속삭임이다.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꾸준함은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건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야. 이 단순하고도 강한 자기 선언에서 출발한다. 사실 이 세상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일 같은 건 없다. 결국 모든 선택은 당신이 한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자꾸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을 한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이 정도만 해도 됐지 뭐. 하지만 그건 어쩌면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핑계일지도 모른다. 억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만큼만 해도 괜찮지 않나? 나도 사실은 하기 싫어. 시키니까 한 거지. 그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대충 해도 되는 이유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로 당신 삶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 역시 그런 시기를 겪었다. 노력은 하는데 성과는 안 보이고 그에 비해 부담감만 무겁게 다가올 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의욕은 막 바닥까지 가라앉고 무력감이 삶 전체를 삼켜버렸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이건 어쨌든 내가 해보기로 결정한 일이잖아. 이 한마디가 당신의 모든 태도를 바꾼다.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 소리낼 필요도 없다. 그저 당신 속으로 단단히 다짐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출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수많은 책들은 말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몰입했던 순간을 떠올려라. 물론 그런 질문에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낸 사람도 있다. 운이 좋은 경우다. 그렇다면 당장 그 일을 하면 된다. 하지만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도 많다. 나 역시 그랬다. 꿈도 간절함도 뭘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상 해보니 꽤 괜찮은 일들이 많았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새 나의 일부가 되었다.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찾으려 애쓰지 마라.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 하는 것보다 그저 뭐라도 해보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든 해보자. 정말 뭐든 좋다. 하찮아 보이는 행동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당신만의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통해 유튜버가 되고 책을 내고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그 사소한 행동이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그렇다. 그 일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다. 계속했기 때문에 의미가 생긴 것이다. 처음에 하찮아 보일지라도 꾸준함은 그 어떤 평범함도 비범하게 만든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괜찮아. 별 생각 없이 가볍게 그냥 오늘 한번 해보자.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바람이 불고 거리는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다. 무심하게 걷는 사람들 사이로 어디선가 낯선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길가의 한 카페, 그곳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너무나 능숙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가벼웠고 무언가를 애써 표현하려는 그런 긴장감조차 없었다. 마치 그 음악은 그 사람 안에서 오래전부터 머물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왔다. 그 사람에게 피아노 연주는 호흡처럼, 루틴처럼, 삶의 일부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김없이 익숙한 감정이 떠올랐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정말 멋지다.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 왠지 모르게 뭔가 더 깊고 더 여유로운 사람처럼 느껴져.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내 마음을 채운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동시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이 처음부터 피아노를 잘 쳤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의 순간만 본다.
무대 위에 여유로운 손놀림, 흠잡을 데 없는 실력, 노력의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움, 무대 위의 모습만을 보며 와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정말 부럽, 이 말들만 반복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혼자만의 리허설을 반복했는지, 얼마나 많은 포기의 유혹을 견뎌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지금 건반 위에서 그토록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건 결코 재능 때문만은 아니다. 수천 번의 연습, 수백 번의 실수, 그리고 그만둘까 수없이 고민했던 밤들을 묵묵히 견뎌내온 시간의 무게 때문이다. 실력이란 무엇일까? 그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다. 누군가는 하루 이틀 해보다가 쉽게 좌절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한 달쯤 지나 난 재능이 없나 봐, 그냥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모든 지루함, 회의, 불안 위에 묵묵히 하루를 시작했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 한 번 더 시도했다.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어느 날 누군가의 감탄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은 그저 매일매일 연주할 뿐이다. 영화 너의 이름은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 그는 이제 섬세한 감정선과 눈부신 배경 미학의 대가로 불리며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방에서 시작됐다. 그의 두 번째 작품이자 사실상 감독으로서의 운명을 바꾼 애니메이션 별의 목소리. 놀랍게도 이 작품은 신카이 마코토가 혼자서 만든 영화였다. 당시 그는 게임 회사에 다니던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낮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밤에는 회사 일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다. 작업실도 따로 없었다. 스튜디오도 없었다. 함께하는 동료도 물론 없었다. 자신의 작은 방 안, 책상 위에 놓인 맥 컴퓨터 한 대, 그게 전부였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감독, 각본, 콘티, 작화, 편집, 녹음까지 모든 제작 과정을 혼자 감당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남자 주인공의 목소리는 본인이 직접 녹음했고 여자 주인공은 당시 여자친구가 더빙을 맡았다.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만든 작품이었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걸 정말 혼자 만들었다고? 그렇게 신카이 마코토는 단숨에 주목받는 신인이 되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술적인 한계보다도 매일 작업할 수 있는 체력과 의지를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창작의 조건이 도구가 아니라 반복하는 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는 힘,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힘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의 이름은 이라는 세계적인 흥행작만을 기억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묵묵히 다음 컷을 그려 넣었던 그 집요한 반복 속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건 바로 이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나는 그 일을 내일도 계속할 수 있는가? 지름길은 없다.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길은 열린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나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 막 즐겁다. 당장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0이 1이 되고 1이 2가 되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힌다.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성과도 없고 진전도 없다. 지루하고 회의감이 몰려오고 결국 멈추고 만다. 이건 흔한 패턴이다. 누구나 겪는다. 아마 어제도 그랬을 것이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의욕이 아니라 그냥 반복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그만둬야 하는 이유, 안 해도 될 핑계, 이게 과연 의미 있을까라는 질문. 이 모든 생각들을 그냥 없애야 한다. 생각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만 반복은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은 계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구 반대편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까지의 거리는 약 2만 킬로미터. 쉽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리다. 참고로 매년 열리는 마라톤 대회의 참가자들은 100km를 달린다. 그리고 마지막엔 울면서 결승선을 통과한다. 결국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면 그 마라톤을 무려 200번이나 뛰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100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토너들은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을 가졌지만 그들조차 2만 킬로미터를 단숨에 달릴 수는 없다. 그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는 최근에 2만 킬로미터를 달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사실 나는 하루에 4km 정도씩 조깅을 한다. 오랫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전혀 부담되지 않는 거리다. 비가 와서 쉴 때는 있지만 숙취가 있어도 뛴다. 그게 내가 정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나의 조깅은 남들처럼 거창하지 않다. 그저 하루 한 걸음씩. 그 작고 보잘것없는 습관이 날 지구 반대편까지 데려다줬다. 매일 4km, 한 달이면 약 100km, 1년이면 1200km, 그리고 10년이면 12000km, 그리고 16년이 지나자 나의 누적 조깅 기록은 2만 킬로미터를 넘었다. 즉 지구 반대편에 도달한 것이다. 나는 2007년부터 조깅 기록을 스마트폰 앱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16년 동안 거의 매일 뛴 기록이 지금의 2만 킬로미터를 만들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나는 운동선수도 아니었고 특별히 남들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내가 매일 조금씩 오랫동안 이어온 결과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루에 4km, 20분이면 충분한 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걸 16년 동안 매일 해낸 사람은 정말 드물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을 만큼 오래 하면 그건 곧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 결국 초인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속도가 아니다. 지속 시간이다. 속도가 빠른 사람은 멀리 갈 수 없다. 하지만 지속하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도달한다. 당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좋다. 당신이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출발선이 남들보다 훨씬 뒤라도 문제없다. 보잘것없는 한 걸음이라도 얕보지 않고 지겹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다음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혼자 힘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당신이 걷는 길이 그저 반복되는 하루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어딘가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은 죽도록 뛰다가 쓰러진 사람이 아니다. 그저 걷기를 그만둔 사람이다. 그러니 계속 걸어라. 그 끝에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당신이, 아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불가능이란 뭐 대단히 큰 장애물이 아니다.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과잉 상상이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결국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들도 많아질 때 어느 순간 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결국엔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면 결국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요. 이노우에 신파치의 꾸준함의 기술,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잘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언제나 같다. 계속 하고 싶다면 그냥 매일 하세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되게 비웃는다. 그게 끝이야? 말은 쉽지. 하지만 나는 자신 있게 말한다. 진짜로 매일 하면 무조건 됩니다. 나는 의지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다. 끈기? 애초에 나와는 거리가 멀었다. 내가 믿는 건 오직 구조였다. 그렇다. 꾸준함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도 구조 없이는 무너진다. 하지만 단단한 구조는 의지가 없어도 나를 움직인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로 매일 한다는 것. 이보다 더 강력한 구조는 없다. 그게 전부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과거에 나는 늘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에 2번은 꼭 해야지. 3번 정도면 나쁘지 않겠지. 그렇게 적당히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들은 하나같이 기분이 좋을 땐 하고 바쁘면 미루는 일이 됐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내일은 정말 꼭 할 거야. 이런 말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 결국 하지 않는 날이 당연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는 날이 특별한 날이 되고 하지 않는 날이 보통의 날이 되어버린다. 그때 난 깨달았다. 꾸준함을 무너뜨리는 진짜 적은 실패가 아니었다. 그건 바로 선택이었다. 선택지가 있는 한 인간은 망설인다. 오늘 하루는 좀 쉴까?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절반은 무너진 것이다. 매일 한다는 그 구조는 놀라운 힘을 가진다. 그 구조 안에서는 이 질문이 사라진다. 오늘 할까? 하지 말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멈추지 않게 된다. 나는 한때 기분 내킬 때만 블로그를 썼다. 오늘은 글이 잘 써질 것 같아서 쓰고 내일은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고 꾸준히 쓰지 못했다. 결국 바쁘다는 핑계가 쌓여 어느 순간 1년에 몇 번 쓰는 게 전부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었다. 매일 쓰자. 별다른 이유도 대단한 다짐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마음먹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8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썼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나는 하지 않을 이유를 머릿속에서 몰아냈고 글쓰기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당연히 하는 일이 되었다. 런던 대학 필리파 랠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한다. 2달 동안 매일 반복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새겨진다는 것이다. 나의 경험도 같았다. 매일 4분 근력 운동. 처음엔 귀찮았지만 2달쯤 지나니 오히려 안 하면 허전했다.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하루 한 권 책 읽기처럼 난이도가 높고 부담이 큰 일은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엔 억지로 읽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읽었지만 그럼에도 500일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이제 나는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구나. 습관을 위해선 66일이 걸리지만 500일 동안 매일 하면 그 일은 당신의 몸과 마음, 정체성 속에 스며든다. 그렇다. 그 반복의 시간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바꿔버린다. 결국 꾸준함이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저 매일의 반복 속에서 결국 하는 사람, 계속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앞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습관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아주 사소한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오늘 아침은 어떠했는지 한번 떠올려보자. 아침에 눈을 뜬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작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제부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아주 사소한 행동을 의식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물 한 잔 마시기, 오른발부터 침대 밖으로 내딛기. 당신이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이어도 상관없다. 핵심은 의식하는 것이다. 그래, 오늘도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어. 좋아, 오른발 먼저 내디뎠어. 이 작은 행동에 대한 의식이 무의미한 반복을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줄 것이다. 사람들은 나는 뭘 해도 오래 못해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이미 당신은 무언가를 매일 반복하며 살고 있다. 다만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의식하면 당신의 삶은 놀랍도록 달라진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오늘도 해냈다 라는 작고 확실한 성취를 느낄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아주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는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하늘을 찍는다. 스마트폰을 들고 베란다에 나가 사진 한 장을 찍는다. 걸리는 시간은 10초도 채 되지 않는다. 이 습관은 우연히 시작됐다. 새해 첫날 해돋이 사진을 찍었던 것이 계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하늘을 찍고 싶어졌다. 왜일까? 아침의 하늘은 매일 조금씩 다르다. 어제와 같은 색은 없다. 그 변화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를 매일 확인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하늘을 찍는 행위는 나도 모르게 내 하루의 루틴이 되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고 햇살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하루를 의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내 몸과 마음을 리셋시켰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의 리듬을 자연과 연결시켜 주었다. 습관이라는 건 거창한 각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기분 좋은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독서 습관도 마찬가지다. 내일부터 매일 책을 읽어야지. 이런 다짐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에 10페이지라는 목표도 퇴근 후 야근이 생기거나 모임이 생기거나 피곤한 날이면 금세 무너진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자.
매일 아침 책을 손에 들고 펼치기.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그저 펼치기만 해도 된다. 그걸 매일 해보는 것이다. 하루하루 책을 펼치는 습관만 쌓여도 당신은 이미 나는 책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 더 놀라운 건 책을 손에 들면 결국 한 줄이라도 읽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엔 그냥 폈다가 문득 궁금해서 한 문장, 두 문장, 그렇게 몇 페이지가 넘어간다. 그러다 어느 날 책 한 권을 다 읽어버린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습관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면 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면 된다. 책상이든 식탁이든 화장실이든 좋다. 보이면 손이 간다. 손이 가면 펼치게 된다. 펼치면 읽게 된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 바로 꾸준함을 만드는 구조다. 앞서 작고 사소한 습관을 통해 꾸준함의 감각을 익혔다면 이제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습관에 도전할 차례다.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면 될까? 나의 대답은 언제나 같다. 딱 5분이면 충분하다. 고작 5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분만 제대로 집중해서 해보세요. 그 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5분 동안 온전히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뛰고 땀이 난다. 5분 동안 책을 읽으면 10페이지는 훌쩍 넘어간다. 5분 동안 춤을 추면 확실하게 기분 전환이 된다. 그렇다. 5분은 결코 짧지 않다. 짧은 건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집중력이다. 매일의 5분이 쌓이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다. 춤을 춰본 적 없는 사람도 하루 5분, 1년 365일을 반복하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된다. 아니, 이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나라고? 읽기 힘들어서 몇 년째 미뤄뒀던 장편 소설도 하루 5분씩 매일 읽으면 결국엔 완독하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하루 5분이라는 마법의 단위로 쪼개며 끝까지 해낸 경험이 정말 수도 없이 많다. 무엇보다 5분의 기술은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시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한다. 그러다 얼마 못 가 무너진다. 하루 1시간씩은 해야지 라고 덤비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다. 하지만 5분이라면 누구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준비도 환경도 도구도 필요 없다. 그냥 시작만 하면 된다. 불가능이란 뭐 대단히 큰 장애물이 아니다.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과잉 상상이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다. 물론 하루 5분으로 세상이 막 눈에 띄게 바뀌진 않는다. 하지만 하루 5분을 1년 동안 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완전히 달라진다. 딱 5분만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몸이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5분은 작지만 위대한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변하고 결국 당신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습관도 잊어버리면 끝이다. 사람들이 습관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게으름도 의지도 아니다. 오늘도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이 말이 몇 번 반복되면 그 습관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나도 그랬다. 작은 습관들을 쪼개서 시작했지만 너무 사소해서 잊고 흘려보낸 일들이 수두룩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다. 바로 2가지 행동을 세트로 묶는 것이다. 공식은 간단하다.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새로 하고 싶은 행동을 더해서 2가지 행동을 세트로 묶는다. 예를 들어 양치질은 누구나 매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스쿼트 10회를 묶는다. 양치질하면서 스쿼트를 한다. 이렇게 결합해버리면 스쿼트도 양치질처럼 자동화된다. 두 행동이 서로를 호출하는 연상장치가 되는 것이다. 기존 습관에 묶을 게 없다면 아예 새로 시작할 2가지 행동을 같이 묶어도 좋다. 예를 들어 베란다에 나가기와 하늘 사진 찍기, 체온 재기와 3줄 일기 쓰기, 운동복 갈아입기와 5분 달리기. 이렇게 한 행동이 다른 행동을 끌어주는 흐름만 만들면 둘 다 까먹을 확률이 급격히 줄어든다. 둘 중 하나만 떠올려도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방식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 있다. 바로 겸사겸사 효과다. 즉 하는 김에 같이 해버리는 힘이 있다. 습관을 따로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에 다른 하나를 얹으면 신기할 정도로 수월하게 지속된다. 나는 매달 출판 기획안을 5개씩 내는데 정말 머리 아픈 일이다. 억지로 시간을 쪼개서 하려면 스트레스가 막 쌓인다. 그래서 나는 SNS 구경하는 시간에 기획 아이디어 1가지 떠올리기를 묶었다. 그 결과 SNS를 그냥 보지 않고 기획자의 눈으로 보게 됐다.
재미있는 콘텐츠가 보이면 왜 재미있는지, 어떤 포인트가 좋은지 메모하면서 그냥 스크롤을 내리던 시간이 기획의 씨앗을 모으는 시간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습관은 훨씬 오래간다. 깜빡할 틈이 없고 심리적 부담도 덜하고 지속 가능성은 2배, 스트레스는 반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나는 꾸준함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매일 하기로 결심하되 언제든 그만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가 꾸준함을 지켜온 핵심 전략이다. 나는 매일 한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생각한다. 매일 계속해야 할 필요는 없다. 진짜 중요한 건 계속하겠다는 나의 태도이지, 실제로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한다는 강박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꾸준함이란 결국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만두지 않기 위해선 그만둬도 된다는 여유가 먼저 필요하다. 실제로 오늘까지만 하자라는 마음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20대 초반 살을 빼겠다고 결심하고 매일 저녁을 푹콩 한 줌으로 때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지? 그 순간 갑자기 질리기 시작했다. 결심이 흔들렸고 의지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 오늘까지만 하자. 내일은 자유롭게 좀 먹자. 매일 나 자신을 속이며 하루하루 견뎠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국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진짜 한계에 몰렸던 순간 나를 살렸던 한마디 역시 그만둬도 돼 라는 말이었다. 20대 후반 한 신문사의 편집자로 일하며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적이 있다. 기획하고 자료를 찾고 취재를 나가고 원고를 부탁하고 교정까지 끝이 없는 일에 매일이 전쟁 같았다. 동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는 사이 나의 몸과 마음은 점점 무너졌다. 지하철 안에서 기절한 적도 있고 매일 복통에 시달리며 회사 근처에만 가도 두통이 막 몰려왔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야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솔직하게 나의 상태를 털어놨다. 너무 힘들어. 이제 진짜 못하겠어. 그 친구는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참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냥 그만둬. 지금 당장.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그 말이 나를 살렸다. 그래, 그만둘 수도 있구나.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다시 힘이 생겼다.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되뇌었다. 오늘까지만 해보자. 내일 나는 그만둔다. 그 생각이 4년짜리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했고 이후엔 내 발로 당당히 회사를 나올 수 있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신했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결국 반작용이 생긴다. 꾸준함은 억지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50분짜리 북극곰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이후 세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지시를 내렸다. A그룹에는 이렇게 말했다. 북극곰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보세요. B그룹에는 이렇게 말했다. 떠올려도 좋고 안 떠올려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C그룹에게는 이렇게 강하게 말했다. 북극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1년 뒤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북극곰 다큐멘터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가장 정확하게 자세히 기억한 그룹은 북극곰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던 C그룹이었다. 왜일까? 억제하려는 마음은 되레 기억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강압을 싫어한다. 억지로 막을수록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된다. 습관도 마찬가지다. 절대 빠지면 안 돼. 라는 강박적인 태도는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번 깼으니까 이제 소용없지 뭐. 어차피 실패잖아. 이런 생각이 습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발이라고 부른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지 마라 혹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하면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자유를 억압당했다고 느낄 때 그 반동으로 더 강하게 저항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오늘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식의 자기 강요는 처음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반복되면 점점 내면의 저항감을 키우고 결국 어느 날 폭발하듯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매일 한다는 결심과 언제든 그만둬도 괜찮다는 여유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 두 가지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습관을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완벽한 균형이다. 그렇다. 꾸준함은 고집이 아니다. 끈질긴 집착도 아니다. 무리하게 버티는 인내심은 더더욱 아니다. 꾸준함은 단지 오늘도 가볍게 한 번 더 해보자는 마음을 하루 더, 또 하루 더 쌓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큰 계획은 필요 없다. 완벽한 실행도 필요 없다.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 빠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연함이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태도다. 절대 잊지 마라. 습관을 만드는 건 의지의 폭력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반복의 흐름이다. 사람들은 자꾸 묻는다. 왜 그걸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지만 왜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행동은 멈춘다. 생각이 행동을 가로막고 의미를 찾는 사이 시작도 못하게 된다. 때로는 명확하게 이유를 모르더라도 그 상태로 그냥 해보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무언가가 남는다. 사실 그걸 왜 하냐라는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일상은 초라해진다. 하루 10분 걷는 것도, 혼자 무언가를 적는 것도, 신입사원이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 반복하는 일들도 의미를 묻기 시작하면 결국 다 쓸모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냥 해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꾸준함의 진짜 출발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길을 걷던 한 나그네가 벽돌을 쌓고 있는 세 남자에게 물었다. 벽돌을 왜 쌓고 있나요? 첫 번째 남자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그냥 쌓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남자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커다란 벽을 만들고 있어요. 이걸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는 지금 역사에 남을 대성당을 짓고 있어요. 진짜 멋진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흔히 세 번째 남자가 가장 훌륭하다고 말한다. 목표가 명확하고 꿈이 있고 자부심도 넘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다. 모든 사람이 꼭 세 번째 남자여야만 할까? 핵심은 벽돌을 쌓는 방식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각자의 방법이 있다. 누구의 삶이 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건 목적이 있든 없든 눈앞에 있는 일에 열심히 임하는 것이다. 벽돌 쌓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바라본 단편적인 모습일 뿐 실제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담겨있지 않다. 목적을 바라보며 일하던 세 번째 사람 또한 나그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어쩌면 앞날에 대한 계획만 신나게 떠드느라 정작 눈앞에 주어진 일에는 소홀한 단순한 몽상가일지도 모른다. 결국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나 역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그 흔한 쓸데없는 일조차 하기 싫은 날이 있다. 모든 게 귀찮고 재미없고 피곤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 말이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땐 좀 쉬어야죠 라고 말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딱 하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보라. 듣기만 해도 내키지 않는 그 일, 손이 안 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일, 그 일을 아주 작게 그냥 한번 해보라는 것이다. 나에게 그 일은 청소였다. 내 인생에서 청소는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일 1위였다. 시간도 들고 재미도 없고 한다 해도 티도 안 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 읽은 책마다 청소가 인생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왔다. 한두 권이 아니었다. 5권쯤 반복되니 슬슬 한번 청소를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작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아침엔 거실의 TV 선반이 먼지를 살짝 털었다. 토요일 아침엔 책상 위를 쓱쓱 문질렀다. 고작 1분. 작은 먼지털이 하나면 충분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 조금씩 범위를 넓혔다. 오늘은 부엌, 내일은 욕실. 그렇게 청소 범위를 넓히다 보니 깨끗해지는 그 순간이 묘하게 짜릿했다. 더 놀라운 건 청소를 할 때마다 머릿속도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그 후로는 아예 요일별로 청소를 배치했다. 하루 한 곳씩 매일매일 청소가 루틴이 되었고 결국 싫어하던 청소가 즐거운 게임이 됐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매일 했기 때문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방법을 궁리했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그저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재능이란 몸에 뵐 때까지 반복하는 능력이다. 처음부터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성장이다.
성공은 대단한 목표를 이룬 순간보다 지겨움, 귀찮음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날들로 만들어진다. 처음엔 의미 없다고 느꼈던 그 행동이 훗날 돌아보면 당신을 가장 멀리 데려다준 첫 걸음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직 망설이고 있다면 가볍게,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나아가라. 작지만 꾸준한 그 반복이 당신을 누구보다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결국 해내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